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시는데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고 서영주 대변인 잠시 뒤에 도착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청문회 주관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정광재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과거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인사는요. 예. 상대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이죠. 예, 절대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런 사람도 뭐 장관을 했었다, 총리를 했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더 잘해보자라는 사람들을 뽑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인선만 놓고 보면은 어차피 우리 당이 다수당이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거든요. 장관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뭐 하루만 버텨보자라는 식으로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다. 예. 인사청문회 지금 후보들, 과거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후보자들하고 비교하는 대상은 아니다.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서영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 네. 전체적으로 그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의 네네. 도덕성, 네. 그리고 업무 적합성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인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바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기준은 뭐 5대 뭐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그러면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긴 한데 뭐 네.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아쉽다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요. 네. 인사청문회 때 밝혀야죠. 예. 그런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어떤 문개기 작전으로 가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16명 정도인가요? 지금 네. 청문회가 준비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전부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최근에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나 네. 교육부의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저는 후보들이 결단해야 된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라는 게 기준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만 적용한다면 예. 지금 몇몇 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행보 또 앞으로 자신들이 맡아야 할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도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논란이 이 정도로 확산되면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그 인정하고 그냥 임명을 철회하는 그런 것도 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명철의 부분들은 그게 이제 정략적일 수 있어요. 이제 판단의 여지를 후보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본인들도 아마 인사권자의 검증 과정에서는 제가 소명할 수 있다 하면 인사권자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무슨 인사가 장난도 아니고 했다가 철회. 역대로 임명 철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서로 교감하고 사퇴하는 그 수순을 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재명 정부가 인사가 성공하려면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하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무시해버리면 안 돼서 사실상 일단은 문제가 되는 후보들은 이 여론과 국민들의 판단들을 지켜보고 네. 사실상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정리가 되는 수순들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요,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 대응도 나올 텐데 일단 지금까지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 팩트도 체크해 보고요. 양측의 주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요. 5년간 보좌관 46번 교체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먼저 야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46번 바뀐 거 예. 그거보다도 예.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예, 공직자로서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용인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직장 내의 갑질 문화잖아요. 예, 근데 이 강선우 의원과 보좌진들 간의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고용 관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은 예, 그냥 의원이 당신 내일서부터 나오지 말아라. 예. 이러면 그냥 바로 면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실에는 보좌관을 9명 둘 수 있는. 네, 9명 둘 수 있는데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또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반박을 했지만 청문회 때 정확하게 네. 입장을 그런데 또 밝히겠다고 그 했어요. 의혹을 제기했던 보좌진은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벌써 보도가 되기 전서부터 민주당 보좌진 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의원실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본인의 정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부축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 지금 나타나는 것만 보면 억약부강이죠. 약자는 더 억압하고 강자에게는 더 온화하고. 예. 이게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단식했을 때 예. 입을 잘 정리해 주는 거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예. 국민 정서가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 라는 생각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6번 교체한 부분하고 갑질 의혹이거든요. 네. 근데 46번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교체의 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예. 내용이 문제죠. 그러니까 교체가 정당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예. 교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한 12년, 13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과정을 잘 알죠. 잘하시겠네요. 예. 네. 그 46번 정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는 예. 많으나 교체를 많이 했으니까 당신 장관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안 먹혀요. 예. 중요한 건 교체한 사유가 정당했는가. 자, 그럼 사유를 들여다볼게요. 사유 여러 가지 지금 제보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된 네. 건 아니죠. 당사자가 있는 것이죠.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당사자가 뭐 갑질을 시켰고 그리고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런 사실이 보이는 없다라는 하는데 거고요. 예. 사실 이게 보면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정당한 근로 관계였느냐, 두 번째는 정당한 인간 관계였느냐,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 본인의 의정 활동을 도와주던 보좌진을 좀 어떤 그 부당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마음대로 인간적 모멸감을 주면서 핍박을 했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을 떠나서 공직자의 어떤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인 여당도 우리 후보니까 편들어야지 라고 하면 이 자체도 잘못하면 국민들 눈 밖에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되는데 예. 이런 몇 가지 후보들의 갑질 논란과 인사 기준의 부적합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게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불거지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예. 저는 허투루 넘길 부분은 아니라서요.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당에서 진상을 조사를 통해서 도저히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당에서부터 쓴소리를 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 이게 꽤 오랜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네.
이 을지로위원회에서 강선 의원 그 의원실과 관련해서 한번 예. 조사를 해봐서 예. 실제 보좌진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었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제보들이 사실에 맞는지 예. 이런 것들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지금 이제 표절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 논문을 베끼는 과정, 베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제자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오타도 똑같다는 거예요? 11개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지금 의혹도 이게 제기가 되고 이제 있고요. 이름의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진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 참 논란이 많네요. 빵진숙이라고 불리는 우리 방통위원장 예. 이진숙 위원장도 있는데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도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이면 교육에 대한 윤리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제자 논문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의 제자와 공동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것은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제자들의 업적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를 예. 말하자면 이용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줬다면 예. 이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심지어 저도 놀란 부분들은 복붙이잖아요. 예. 베꼈다고는 하지 않지만 예. 복부다 뭐 오탈자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오탈자까지 복부를 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썼다. 이거는 자기가 쓴 논문을 여기저기 게재하는 정도의 수준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 윤리가 심각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기준이 안 맞다. 저는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의 기준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자는 제자들과 또 같이 연구 기획한 논문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있었겠죠. 자기들과 같이 한 것도. 예. 그런데 이거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김건희 여사 정도의 논문 표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멤버 유지를 YUJI 썼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뭐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 학자나 뭐 교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급의 교육부 장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정도의 논문 표절은 아니기 때문에 눈 감아질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대표적인 오타 보셨죠? 10m 정도 이거를 예. 10m WJD 정도 이게 예. 정자가 예. 영자를 하면은 WJD가 되고 영타로 썼어요. 예. 사용하고 않았으며 이거 사용하지 않았으며의 오타죠. 이런 비문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전문 예. 학자잖아요, 이분은. 예. 그리고 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교육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그 대학행정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논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총장 지냈습니다. 충남대 총장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관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다면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예. 많은 분들은 몰랐을 겁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네, 청문회 때 밝히기보다는 이 논문 문제는요. 네. 물론 저 청문회 또 밝혀야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청문회 때? 다만 이 지금 논문의 제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 피땀 어린 그 노고들이 예. 이용당했다라는 오해가 높아지면 일단 한번 털고는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더 높아지면 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이 그 사태는 이 문제는요. 예.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메워가면서 가야 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그 시작이 순항할 예. 수 있다. 좀 대통령실이나 또 그 여당이 민주당에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집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 후보 더 볼까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요. 한성숙 후보자는 일단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이 있는데 이게
편법 증여라고 볼 이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요. 예. 말도 안 되고 이거 제시한 분이 국민의힘 누굽니까? 예. 김성원 네, 의원이요? 김성원 의원 수준이 예. 굉장히 그 하수다. 예. 아니 어머니한테 그 본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사세요 했는데 월세 계약을 안 했다고 예. 그거를 편법 증여를 하면 음.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성원 의원 음. 준비 좀 잘하셔라라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정관이 대변인. 제가 전달합니까? 저도 이 내용 보고 예. 이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아무리 뭐 정말 뭐 인륜을 법의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 팔순 노모가 경제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네. 집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야 한다.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인사청문회가 좀 희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갖고 그 한성숙 그 후보자에 대한 네. 자질을 논할 게 아니라 예. 다른 것들 더 많잖아요. 과거에 뭐 그 포털사에 근무하던 시절에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전과가 있었다는 점. 그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그런 책임을 져야 됐죠.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정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해 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그래요. 대해서 좀 예. 집중했었어야 되지. 이게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의 집에 사는데 월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예. 어느 분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국민의힘의 부끄러움입니다. 예. 사실 이 사안은 역시 또 국민 눈높이에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자 인사청문회 지금 뭐 장관 후보자들 많이 있는데 그 우리 후보자들이 요즘에 그 대응하는 방법이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인사청문회 날 당일날 소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후보자 측에서 바로 입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입장은 청문회 당일날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겠다. 특히나 특히 검증 과정에서 안 좋은 지적들이 들어가면 예. 이걸 해명하다가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일날 가서 해소하고 방어하자. 이게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예. 저는 그런 좀 패턴을 바꾼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인사청문회 법에 네. 인사청문회 날 음. 거기에 대해서 밝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서면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그다음에 서면 답변과 당일날 구도 진술에 대한 답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실한 게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것은 예. 본인들이 답답해서 그러겠죠. 그런가요? 네. 예. 과거 때 인사청문회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보통 후보자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청문회 가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게 2000년이잖아요. 예, 2000년 6월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앵커께서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있다.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예, 25년 되면서 이 국회에서 채택을 안 해주거나 예. 총리 인준을 안 해주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99%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크게 존중을 안 하고 자신의 인사권만 행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저는 과거 정부에도 있었고 예. 현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 그 총리 같은 경우에가 대표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이분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예. 저는 정권 운영에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 이랬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밀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로 9차례 이상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네네.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서 나라의 엄청난 예산도 관리하고 중요한 정책을 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청문회법은 뭐 이제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이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인사청문회법이 또 바뀌어야 되긴 해요. 이게 인사청문회 가족 검증으로 가거든요. 그나마 그렇죠. 지금 예.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좀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그 독신만 장관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거의 네. 가족을 갖다가 거의 도륙 수준인데 업무와 관계가 없다면 가족들은 건드지 말고 후보자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은 가족보다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예. 근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예전에 학폭에 걸렸다. 그게 장관의 부도덕의 기준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고 사실 인사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는 후보들 뭐 그게 국민들 그 감정에는 좀 답답할 수 있으나 예. 사실 그 국민 눈높이에 그 전에라도 안 맞으면 후보자들이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보면 정부마다 뭐 7대 기준, 네. 5대 기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기준이 있나요? 저는요 기준을 정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예. 기준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어떤 말하자면 자충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 그걸 펼쳐놓고 이게 맞냐? 그 기준은 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인사 검증할 때 네. 그거를 그냥 쓰면 되죠. 그냥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 예. 국민의 정서에 맞냐? 국민의 감정에 맞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국민 주권에 대한 어떤 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임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 위장 전입 건으로 총리가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게 인사청문회 도입됐을 때 그 초기의 얘기죠. 2002년 그렇죠. 네, 제가 몸담았었던 회사의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당시에 예.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어 갖고 예. 그걸로 이제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해서 서리에 그쳤었던 일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저는 그 결국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운영되면서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주변에 대한 검증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예.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맞아요. 통과하기가 예. 어렵다라는 진짜 얘기가 있을 능력 정도로. 있고 일 잘하는 분들이 장관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 기준과 관련해서 저는 일정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정 지지율이나 아니면 해당 그 정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거 여론조사 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임명하려고 한다면 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적격하다가 조금 높았거든요. 네. 과반은 안 됐죠. 근데 그 높으니까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용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그걸 오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오독도 이제 한덕수 총리는 국민 그때 여론조사가 낮았거든요. 예. 그래도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굳이 국민 눈높이를 그 여론 수치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할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면은 예. 이 정도 부담은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강행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강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 자체가 야당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본인이 듣기에도 끄덕끄덕 할 만한 거에 대한 주장이라면 예.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호 후보나 이 두 분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기준에 맞는지 예. 저는 강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어떤 채택이 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봅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이에요. 제가 요즘 매일 먹는 건 바로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너무 좋다.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매일매일